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벌써 이제 90만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탄핵안 열기가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논의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논의할지 지켜보도록 하고,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인기투표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여야의 소통, 국민들의 목소리 제대로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다뤄야 할 이슈가 많습니다. 화요일 오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 항상 붙이고 있습니다. 항상 5시 반에 출근하는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 지금 보니까 현재 접속자가 많아서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라는 화면 오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 청원 탄핵소추안 좀 발의 좀 해달라.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까 제가 봤더니 9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100만은 넘어서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거 인기투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인식 자체가 기가 막히죠. 네, 이번에 뭐 이렇게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어제 네. 국회 운영이 전체에 열렸지만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인식이죠. 네. 그러지 않아도 저기 보수의 패널들도 방송에 나와서 혹시라도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받아들일까봐 걱정된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건 뭐 도친 개친이죠, 보면. 똑같은 모습을 네.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요. 이게 국회 운영위가 어제 열려가지고 대통령실, 뭐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다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관전평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그 대단히 준비돼 갖고 입을 맞추고 나왔다는 흔적이 역력하더라고요. 그 이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네. 여당 의원들하고도. 그래서 여당 운영위 의원들이 몇 면을 보면 정말로 국민의힘에서 공격수들만 다 배치했다라고 보니까 어제 보셨잖아요. 그죠? 12시간 가까이 했는데 거의 뭐 고성에 난무하고 네. 한마디 우리 당 의원들이 질의하면 계속 끼어들면서 문제 제기하고 이런 걸로 막 계속 그냥 그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그 뭐랄까 이렇게 의도들이 너무 역력하게 보여서 안타까웠는데, 네. 아직도 그 이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별나라 사람들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답하는 거 보면 완전히 정말 본인들은 알고 있을 텐데 알면서 저렇게 하면 완전히 저렇게 연기를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이 정도로 너무 유체이탈화법들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저건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게 아니라 저분들의 발언들이 사전에 조작하고 조작해서 자기네들 네. 입 맞추고 나온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끔 하더라고요. 네. 그 국민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바람하고 뭐 전혀 다른 답변들이 나오니까 네. 깜짝 놀랐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번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이 사안의 본질은 박정훈 전 단장의 항명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네.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흐름들을 그동안 수많은 언론 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다 나와 있었던 뭐 전화 통화 기록도 나오고 있고 의혹들이 뭐 차고 넘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변명 하나 제대로 하나 해명 하나도 못 하면서 그냥 항명수괴죄라고 그렇게 우겨대는 그 정신승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대단하신 거예요. 정신승리. 네, 정신승리죠 이게. 그러니까 이 박정훈 전 단장의 이 항명을 부각시키면서, 아니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공세를 펼치냐, 뭐 이런 주장 같은데,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봐도 10명 중에 6명 이상은 이거 특검해야 된다, 진상 밝혀야 된다, 이런 것이고, 대통령의 책임, 그 대통령이 왜 그렇게 개인 휴대전화로 8월 2일 여기저기 다 이렇게 전화했느냐, 이것부터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난 그 시간에 저희가 네. 그
시간별로 네. 통화 내용까지 쭉쭉 다 짚으면서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 다 한번 짚었기 때문에 그걸 뭐 다 재론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이후에 또 그 임성근 사단장을 왜 이렇게 이제 사단장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랬을까라고 했을 때 또 김건희 여사와의 또 연관성이 있는 보도가 또 됐잖아요. 네. 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을 했을 때 그 제 계좌를 관리했던 이모 씨가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 모임 관련돼서 논의했던 카톡방에 있더라고요. 카톡방이 또 드러나고 네. 이렇게 연관성이 결국은 아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였구나라는 의혹까지도 더해지는 이런 상황이면 그리고 정말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요. 그렇게 어제 나와서 강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 받아야죠. 아, 아 그래 받아야죠. 따뜻하니까 당당하니까. 아 이거 안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소위 말해서 공수처에서 정말 저기 기소하면 네. 유죄 혐의가 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 어떡할 나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따뜻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예. 거잖아요. 이게 공수처에서는 기소권이 없죠. 우리 눈에 얘기했지만 네. 결국 검찰로 넘겨야 되잖아요. 최종적인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을 마지노선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검찰로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자꾸 공수처의 수사 지켜보고 나중에 특검 할지 말지 결정하자라고 하는 이면에는 검찰을 믿고 있는 거죠. 검찰을 믿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도 어제 뭐 회자가 많이 됐는데 7월 31일 지난해 7월 30일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건 유선번호 02800까지 맨 처음 나왔다가 네. 7070 이게 누구 이 자리에 있는 번호인지 이걸 놓고 공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야당은 이게 윤 대통령일 수 있다라고 뭐 공개에 좀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대통령실과 야당은 대통령실 유선번호는 국가기밀이다라고 거부를 했는데 북한에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도 보고 있다. 정지석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기밀이라는 거예요 번호 자체가.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네. 또 이제 그 우리 저 의원들 중에 그러면 여야 의원 한 명씩만 가서라도 좀 보게 해달라고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기밀. 되게 궁색해 보였고, 네. 저도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 명함 많이 받으면 거기에 다 02800 뭐 다시 7로 찍혀 있는 명함 뒤에 다 찍혀 있거든요. 그럼 그건 전부 저기 상시적으로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있는 범죄자들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있는 어제 천하람 의원이 다 그 얘기하잖아요. 네, 명함 받았더니 예. 전화번호 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되는 처벌 대상인가요? 국가기밀 유출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꾸 국민들이 네. 봤을 때는 아 이게 진짜로 뭔가 문제 있구나. 자꾸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또 심어줬죠. 그 상징적으로. 아, 7070. 하필이면 또 7070이라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어제 물었더니 뭐 네. 국가안보실에 물어봤더니 아니라 그러고 그 저 비서실장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누구냐? 네. 그럼 그 대통령의 무슨 그 일을 직통으로 이렇게 네. 수행하는 뭐 인사 그 대통령실 안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고. 아, 저희 김선호님이 댓글에 700에 1000.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국가 기밀이다. 뭐 이거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혜병 그 특검이 네.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활용 점적을 찍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좀 찍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네.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군에서 자꾸 사망 사고 나고 네. 성과 관련된 범죄들 자꾸 나는데 손방망 처벌하고 마니까 그거를 이제 그 군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그 수사를 이런 취지로 군사법원 개정된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박정훈 대령이 한 거예요. 그걸 한 거를 그냥 다 뒤집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희가 직장 다닐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제가 의원으로서 의원실에서 각종 뭐 이렇게 저기 보고가 오면 결제 같은 걸 하면 다 있거든요. 그 웬만하면 그 직장 다니면서 상사가 결제를 하면 이 결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결제한 거를 다시 번복한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건데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죠. 본인이 잘했다고 칭찬까지 한 거를 왜 번복합니까? 7월 31일까지는 잘했다고 해놓고 8월 1일 그 사이에 그 2, 3일간 상간 사이에 대통령의 통화가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그걸 이첩시키고 바꾸냐 이거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거를 왜 그랬는지를 하나하나 밝히면 될 일을 왜 자꾸 이렇게 온갖 저기 뭐랄까 변명 아닌 변명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드냐고. 네.
지금 보면 거부권 행사 이걸 뭐 사실상 정진석 비서실장이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게 위헌이다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의 뭐 정치적인 그런 노림수에 의해서 특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거부권 행사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현은 예. 우리 당 원래 그 의원들이 먼저 주장한 거잖아요. 그 대통령이 상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위반해서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이 이현이다. 그 특히나 본인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월권이자 이현이다라고 우리 당이 먼저 주장하는데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또 그게 우리가 그거를 네. 특검법 발의하는 게 이현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도저히 그냥 그 진짜 정신 승리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승리.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특검이 이제 오늘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일단 오전에 국민의힘 의총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오늘부터 2, 3, 4일 3일 동안 대정부 질문이 있고 네. 오늘 이제 본회의가 이제 열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법 다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지금 최혜병 특검법하고 방송 3법 예. 그리고 이거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오늘 사퇴해버렸. 예. 있다고 조금 전에 그러더라고요. 사퇴했다는 그거 이따가 좀 자세히 얘기했죠. 예, 어떻게 항상 우리가 그 얘기했던 건데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리의 예상을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저럴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 네. 저렇게. 국정 운영을 좀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 기대했던 대로 이렇게 민생 경제나 그렇게 좀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송 장악 이른바 방송 장악 이걸 계속 해 나가겠다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동관 시즌 2가 또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는지를 정말 그리고 이제 어제 운영이 보면서도 네. 또 김건희 명품백 수수 관련돼서도 이제 많이 다뤄졌잖아요. 그 김건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종결 처리하는 네,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하나는 김건희 두 가지였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네. 그 이제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그렇죠. 그것은 그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최시영 목사가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질의에서 그럼 그거 어딨냐? 어딨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관돼 있다고 어디 첫 번째로 보관돼 예를 있다고 들어 하던데.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예. 종결 처리했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했어야 되는데 국민권익위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무유기인 거고. 네. 두 번째로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외국인이어서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대통령 기록물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딘가 있는데 대통령 기록물에는 안 있고 뭐 연말까지 뭐 이제 처리가 된다 뭐 예,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딘가에는 지금 저 포장지도 뜯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포장지 어디 안 있냐고요? 뜯었을까?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그 시리얼 넘버 같은 게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 준 쪽에서. 그러니까 그 확인해 나중에 보면 되는데. 하다못해 제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그럼 그 사진이라 찍어서 좀 보여주면 좋겠다. 사진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왜 굳이 가서 못 보게 하더라도. 왜 800, 7070하고 그 명품백 어디 있는지 왜 그거를 이렇게 감춰야 될 그 상황입니까? 그게 오히려 더 예. 이거를 반증하는 의미로 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억울하고 그러면 이거 좀 봐라 여기 있다. 가서 못 보더라도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면 시리얼 번호도 있으니까 이게 맞네. 그럼 일단락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계속 이 의혹이 증폭되게 만들고 있고 어제도 보니까 의원들이 가서 좀 보자. 의원들 가서 의원만 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가서 좀 보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안 된다요. 그 뭐 법적인 뭐 절차에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계속 의혹이 남아 있는 거고 어제 운영이 보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답답하다. 이게 대화가 진짜 안 되는구나. 근데 이럴 때 이제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가지고 네. 소통을 더 이제 강화한다, 가교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누구랑요? 정부 대통령실과 이제 국회에 가교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동안에
그러니까 정부가 국정기조 바꾸지 않고 지금의 현재 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정무장관을 그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네. 민정수석실 신설한 거랑 똑같습니다. 민정수석실 그 신설할 때 민심을 네. 잘 청취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검사 출신 그 수석 임명해가지고 저기 검찰 인사가 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저 수사 속도 내려고 할 때 다 인사해 버렸잖아요. 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네. 당 대표 선거 그 앞으로 당에서 약간 반윤적인 행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단도리 하려고 임명하는 거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 야당과의 소통이 아니라 여당을 좀 계속 이제 움켜쥐고 그립감을 유지하기 위한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다. 지금 불안하잖아요. 한동훈이 대표되면 그 지난번에도 왜 그 김기현 네네. 지지율 3%에서 52%짜리 만들어 가지고 당 대표 만들 때 그때 활약한 사람이 이진복 정무수석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정무수석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정무수석으로는 이제 부족한 거지. 장관직을 신설해서 그것도 예. 그 정무장관이 옛날에 이제 특임장관 뭐 이래서 이명박 정부 때 있었잖아요. 이재호 장관이 있었죠. 예. 그때도 이제 그 당시에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이 그 MB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다며요. 네. 그러니까 그때 또 MB 정부 인사들이 지금 이 정권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것도 따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질을 바꾸려야 되는데 본질은 둔 채로 네.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거죠. 그래서 정무장관은 이게 야당을 향한 어떤 포석이나 어떤 유화의 제스처가 아니라 여당을 향한 그렇죠. 뭔가 의도가 본내는 있는 거다. 그거죠. 겉으로는 야당과의 뭐 소통 이런 거를 포장하지만 네.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한동훈 견제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견제용이다. 그러니까 어제 정무위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이태원 참사 이거 어떤 뭐 조작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나와서 파문이 일었는데 이도훈 홍보수석이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또 어제 증언하더라고요 운영위에서요. 네.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그 왜곡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첫 이제 그 방송 왜곡됐으면 뭐가 왜곡된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해명은 없고 왜곡됐다라고 비판이니까 네. 이제는 아예 그냥 싹 잡아 떼더라고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근데 이게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구구 유튜브랑 그 무속 무속. 그때 그 저기 이태원 참사 발생한 다음에 영정 위패도 없는 분향소 차려놓고 뭐 리본도 못 달게 하고 했잖아요. 그때도 네. 무슨 무속과 연관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 많았잖아요. 네. 그 구구 유튜버랑 그런 그 무속에 빠져가지고 하는 그걸 보면 좀 기가 찰 노릇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좀 들고 네. 정말 이렇게 국정 운영했다간 정말 나라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라는 걱정이 정말 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네.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우리 당내에서도 많이 비판받았던 분이에요. 너무 네, 너무 네. 여당 편든다. 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가실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나가셨던 분이거든요. 그 분은 이제 정계 은퇴했어요. 정치를 하실 분이 아니라고. 그럼 그분이 이런 그 얘기를 회고록을 쓰면서 있었던 일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떤 본인한테 이득이 됩니까? 어떤 동기가 있어서 이걸 없는 거를 지어서 그것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라고 그걸 회고록에 쓸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품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쭉 지켜본 바에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그 원내대표였던 당시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때 저도 네. 비대위원으로 같이 있었거든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거 통화하면서 저 메모했던 것까지 다 했잖아요. 그럼 박홍근 그 전 원내대표는 무슨 뭐 저거 뭐 귀신한테 들었으니까 그러면 아니 그거를 없는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그 증언이 나왔잖아요.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네, 이제 네. 그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분이신데 전 의원이시잖아요. 국민의힘 네, 진수희 전신에. 예. 의원. 그분이 얘기하셨잖아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그 이상민 장관 경질해야 된다고 네. 보고서 올렸더니 경로에 여기서도 경로 나오잖아요. 경로해가지고 원장을 잘라버렸다며요. 뭐 거기 당시 원장이 때 김용태 전 의원이 직접 뭐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했지만 예. 그 당시 분위기 자체가 그거는 이제 예. 혹시 그렇게 했다가 저거 할까봐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가 또 하나는 그 국민의힘 전 의원이 예. 얘기했잖아요. 대통령님 제발 좀 구구 유튜버 좀 시청하지 마시라. 김웅 전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지금 아하.
자당인 그 여당에서조차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왜 이거를 눈 가리고 강화하냐고요. 안돼 지금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아니 만약에 이게 지금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되고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또 대통령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왜 고발 안 하냐고. 그렇죠. 다른 거 다 고발했잖아요. 법적인 대응 바로 들어가야 네, 되는데 MBC도 고발하고 그런 얘기를 없고. 네. 그 김진표 전 의장이 입장도 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대통령께 국민 일반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김진표 전 의장은 내가 했던 회고록에 넣었던 그 내용을 번복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사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데도 그래서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상황은 딱 보시면 그 이제 홍보 수석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또 어제 나와서 했잖아요. 네, 이도훈 수석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네. 국가서열 1, 2 아닙니까? 두 분이 독대한 자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분은 했다르니까 한 분이 밝혀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얘기해야 돼요 이제. 그 최혜병 그 저기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목되고 있잖아요. 본인이 얘기해야 돼. 자꾸 참모 뒤에 숨어서 참모들 시켜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난처하게 만들 게 아니라. 네. 그 나중에 만약에 청문회였으면 위증으로 처벌될 수도 있잖아요, 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알지만 네. 저기 그 정권 바뀌면 누가 지켜줍니까? 박근혜 저 전 정권 때 그 장관들 뭐 이렇게 해서 그 저 대통령에 의해서 했던 분들 다 구속되고 다 네. 저기 실형 살았잖아요. 그 리스크를 왜 본인이 주냐고. 검사라서 더 잘하실 텐데 검사 출신이라서.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밝히고 대통령이 정리해야 될 이런 사안들인데 계속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제도 정무 그 운영이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을 것 같아요. 어제 그 예. 보고 우리 그 당원분께서 예. 지역구 당원분께서 연락 오셨더라고요. 왜 우리 당 의원들이 신사처럼 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얌전하게 진행을 하냐는 거야. 저도 댓글을 통해서 어제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 나왔죠. 예,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저쪽에서 하도 고성을 막 질러대니까. 아유 참 진짜. 민주당에서도 좀 복귀를 좀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보면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냥 뭐 단단하게 작심하고 나왔더라고요. 네. 밀리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어제 그 대상자가 네. 대통령실이라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가장 최정의 공격수를 다 배치해놓고 그렇게 작전을 짜고 들어온 거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지난번에 그 느낌. 법사위에서 당한 거에 대해서 네. 엄청 복귀한 것 같아. 누구한테 혼났나? 잘 모르겠지만은 무슨 경로가 있었지 않았을까? 어제 운영이 답답한 분들 많았겠지만 이게 뭐 회의가 계속 열리는 것이고 오늘 또 대정부 질문도 있다 보니까 네. 이따 한번 민주당의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대정부 질문도 저희 의원들이 정치 외교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첫날. 의원 6분이 질의하는데 그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내용하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관련된 거하고 대북송금 관련된 거를 질의합니다. 오늘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 2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네. 지켜보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이제 국민 청원 참여자 아까 제가 봤더니 90만 거의 가까이 됐더라고요. 지금 7월 2일 오전 9시 2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90만 명 가까이. 뭐 100만은 당연히 가는 것 같고 그만큼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뜻은 확고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해고로 그게 이제 알려진 다음부터 더 많이 이제 그 속도가 빨라졌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여전히 네네. 있잖아요. 지금 한번 우리가 이태원 참사 다 잊고 있잖아요. 지금 특별법만 통과되고 있는데 어떤 진상규명도 어떤 재발 방지책도 어떤 자도 처벌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없잖아요. 이상민 그죠? 장관 아직까지 예, 자리에 있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그 분노들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정 세력에 조작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저기 탄핵 그 서명에 청원에 이제 그 많이 동참하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 이게 한 달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월 20일까지인데
아직도 20일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추세로 가면 거의 300만에 육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버 때문에 지금 못해서 그러지 서버만 풍부하게 용량이 증설되고 그러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맞아요. 막 폭발적으로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기다려야 되니까. 예, 이거는 정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 무능, 네. 그리고 무책임, 무대책한, 그리고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정말로 그 해초리를 들고 그 심판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지금 이렇게 구구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휩싸여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게 아주 국민들이 질려버린 거죠. 네. 이건 정말 이건 진짜 아니다. 진짜 아니다. 예, 그게 실제로 심정적으로 이제 탄핵한 거예요, 벌써. 심정적으로 탄핵. 그렇죠. 이게 지금 네. 저 90만이 다 육박하고 네, 있고 다 되고 올해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로 거의 10만 명, 100만 명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정부 여당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무슨 인기 투표요? 그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란 인식입니까? 그 여당 대표하겠다는 사람이. 인기 투표가 아니라 진짜 윤 대통령한테 심판을 내리자라는 그 얘긴데 네. 인기 투표라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 인기 투표 같은 것처럼 네. 민주당 지지자들, 야당 지지자들만 모여서 이제 투표하는 거다. 뭐 이렇게 폄훼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안 인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법사위 이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회부가 됐는데 뭐 법사위에서 이거 뭐 탄핵을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법사위에서 논의가 어떻게 좀 될까요?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일단 청원이 5만 명이 넘으면 그 법사위에 청원 소위가 있거든요. 네. 청원 소위 해부되게 되어 있고 지금 해부되어 있죠. 네. 해부되어 있고 그 청원 소위 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김용민 의원입니다. 김용민 의원. 예, 김용민 의원이기 때문에 네. 법사위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미 그렇게 국민적인 열망이 뭐 90만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계속해서 좀 폭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네. 이것을 법사위 차원에서 폐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네요. 논의를 좀 해야 되고 네. 이제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판단을 해서 본회의에 해부할 거냐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네. 그것은 전적으로 요 이제 최종 그 동의하는 숫자 국민들의 청원 동의 숫자가 얼마냐 네. 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명에 나서느냐. 우리 보통 보면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예. 이거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아까 다 아니라고 참모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 분은 들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밖에 모르는 거니까 본인이 해명하든 뭐라도 이렇게 나서야지 이런 것들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할 것 같지는 않고 이 그러니까- 청원 수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네. 본회의에 그 해부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탄핵 관련돼서 논의를 한다는 이 자체 이것도 의미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과거에 이 사례도 있어요. 청원으로 통해서 N번방 방지법. 네, 네. 이게 이런 과정 청원 통해 가지고 본회의 해부돼 갖고 만들어졌잖아요. N번방 방지법이라 해서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네.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슨 중대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여부 이런 것들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 정부 여당 인사들은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국민 정서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정부 여당 대통령 네.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발의해가지고 소추안을 발의해서 탄핵 소추에서 헌재를 넘어가는 거라 네. 국민들이 지금 10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이미 청원했고 더 늘어날 거 예상되는 이런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이미 탄핵한 거에 대해서 네. 그 저기 본회의 해부하고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얘기죠. 이미 국민들을 아니 그러니까 헌재 결정보다 더 무서운 게 국민들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네. 저 누적 인구 그 1,700만의 국민들이 거리를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렇네요. 퇴진을 외쳐가지고 그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탄핵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빠르게. 그럼 그거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네. 자, 이제 심리적인 탄핵. 국민들은 탄핵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이 지금 국민의힘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정말 민심을 잘 받아들어서 대통령한테 정부한테 잘 전달하느냐. 그러니까 정당의 목적, 여당의 목적은 민심을 잘 받아 안아서 그걸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이런 건데 지금 국민의힘 당권자들 모습이나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하고는 네.
그 분명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한번 보세요. 우리 야당에서도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다 역풍분 사례 등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탄핵을 네. 이게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이런 거를 극도로 자제해 왔어요. 어. 일부 이제 그 개인적인 의원들이 그 탄핵 얘기를 한 적은 있어도 자제하는 가급적이면 그런 용어는 안 쓰려고 하는 그런 네.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탄핵이라는 건 완전히 금기어였어요. 근데 지금 여당에서 탄핵이라는 말을 이제 쓰잖아요. 당장 보니까 그 뭡니까 그 친윤 네. 그 후보인 원희룡이 최상봉 특검법에 대해서 원희룡이 찬성 아니 저기 그 한동훈이 찬성 입장 밝힌 거에 대해서 네. 탄핵에 말려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게 탄핵 이게 최재병 특검이랑 탄핵이랑 왜 연결을 시킵니까? 그렇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걸 연결시키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있다는 그 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나한테 표를 달라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어쨌든 특검을 탄핵이랑 연결시키는 얘기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의미심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이 청원까지 탄핵 청원까지 네. 고려하면 이제 탄핵이란 것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봐야죠.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탄핵에 대해서 청원까지 하는 상황까지 됐으면 이제는 그 탄핵이라는 그것이 네. 그냥 그 금기어라든지 그런 거기에 갇혀 있는 단계에서는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 그래요. 그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누가 대표가 되느냐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한동훈을 안 되게 하려는 윤석열 대통령 쪽의 움직임 뭐 이건 좀 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도 지금 나와 있고 아무도 예상을 좀 못했다고 하는데 나와 있는 이런 모습 뭐 나경원 카드가 아니라 원희룡 카드로 가야지 더 용산 입장에서는 좋다 뭐 이렇게 읽히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7월 23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탄핵 얘기가 여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뉴스를 좀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뭐 이게 지금 2024년에 대형 태극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논란이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네.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 설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강화문 하면 네.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그 대변하는 공간이잖아요. 광장, 촛불 광장이 됐고. 광장이 그래서 저는 그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고 네. 그다음에 세종대왕의 임의 동상도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애민 정신을 하는 그 세종대왕이라든지 또는 그 일본의 침략에 맞서는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이미 있거든요. 그거를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네. 저는 태극기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 강화문이라는 그 공간을 네. 자기의 정치적 의도로 읽히잖아요. 벌써 그 대선 출마를 위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읽히거든요. 대선용일 것이다. 그런 곳으로 강화문이란 공간을 소중한 공간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게 예산도 110억이나 든다며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 2년 전에 서울에 수해가 엄청 큰 수해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막 그 반지하 막 산사태도 나고 반지하 잠겨갖고 저기 침수대가 대통령 가서 쭈그리고 있다가 또 홍보용에 사진 찍었다 또 욕먹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수해가 지금도 이제 장마 시작됐잖아요. 예상치 않은 수해 그런 거에 대한 예산으로 써도 지금 부족한 판에서 지금 세수 엄청 줄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110억이나 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큰 태극 개양대를 설치할 것이냐 시기적으로도 저는 그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대형 태극기와 꺼지지 않는 불꽃 상징물 완공 시점이 2026년도 2월이고 아니, 꺼지지 않는 불꽃도 저쪽에서 얘기하면 왜 자꾸 북한 냄새가 나죠? 뭘 불꽃이 꺼지지 않아? 않는 불꽃. 그러게요. 성화 봉송합니까? 저기 뭐 이 계획안을 보니까 사진에 보면 사진은 저희가 띄워드렸는데 이거 글쎄요 이게 서울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안 믿겨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서울이 맞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계착오적인 얘기가 좀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게
딱 지금 상황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거든요. 저기 이제 한동훈이 네. 여당 대표가 되면 엄청 가속화될 거예요. 그래서 대드덕까지도 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게 한동훈하고 원희룡, 홍준표 등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지금 지자체장인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누가 봐도 딱 그렇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네. 그 저기 오세훈 시장이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회에 나가서 발언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예. 그때 뭐라 했냐면 그 보수 단일 대우를 구축하는데 네. 태극기 부대도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태극기 부대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넓고 네. 그들을 국으로만 통칭하는 것은 일반적 규정 폭력 시위를 일삼은 것도 아닌데 무조건 낙인 찍고 배제하는 것은 반민주적 행태라 이렇게 2018년 10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랑 맥이 다 있잖아요. 태극기. 그러니까 자기가 보수의 적자로서 적자다라는 입지를 지금 확고히 하려고 하는 거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그런 네. 계획이다라는 거고. 자,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의를 수용했다. 면직한 제가. 속전속결이네요.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예, 예상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동관 시즌 2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지명할지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뭐 청문회까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뭐 시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계속 했던 대로 가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이 추진된 게요.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의총이 있었는데 네. 의총에서 김현 의원이 긴급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놀랐어요. 처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그 안건에는 없었거든요. 봤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가 그 8월 달로 예정되는 MBC 이사 지금 방송 3법을 우리가 이제 통과시켜 놨잖아요.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통과만 되면 되는 거고 네. 오늘 통과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8월 달에 MBC를까지 YTN, KBS 다 장악해 놨잖아요. MBC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MBC 이사 선임 절차를 기존 법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캐치를 한 거예요. 캐치를 해서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발의한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거를 또 그걸 다음 날 바로 그 회의 열어 가지고 그날 저 가방이 상임위에서도 그 회의 열는다는 그런 계획 같은 건 전혀 없다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갑자기 아침에 열어 가지고 그걸 의결해 버렸잖아요. 군사작전 하듯이 의결해 버렸어요.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야당 의원들 못 들어오게 하고 면담도 거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김현 의원이 끝까지 그 자리에 지키고 있다가 김홍일 위원장 만나서 막 따져 묻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왜 이제 형사범으로 이제 기소되면은 수사받다가 그 처벌 조항 근거된 처벌 조항, 형법 조항이라든지 처벌 조항이 개정이 되거나 그러면 재판 중단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면소 판결한다잖아요. 면소가 아니라 그 면소 판결인가 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바뀌면 신법 우선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법은 아니니까 그냥 임명해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형사법이 아니어가지고 그 적용이 안 받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에 막 하고 옛날에 이동관처럼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이걸 뭐 소급입법이라도 만들어야 될 판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 뭔가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러다가는 계속해서 또 그러니까 김홍일 위원장 다음 누가 오더라도 또 이게 탄핵을 하더라도 또 사퇴해버리고 또 누가 오고 또 누가 오고 그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법원에서도 네. 이 국민권익위는 5인제 합의기구다라고 분명히 판시도 하고 그랬는데 2인제로 운영하고 독임제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만 둘이 앉아서 모든 결정들을 다 해버리고 이건 정말 그냥 뭐 이렇게 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건 완전히 민주주의 파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정말 어떻게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지 통탄을 오르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인제 이 상황을 2명인 상황을 비판하니까 야당에서 그럼 추천해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니 그 최민희 의원 등 해가지고 야당에 추천했던 사람이 최민희 의원 아닙니까? 최민희 의원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했던 2명도 임명 계속 안 하고 있었으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래요. 김홍일
위원장 오늘 아침에 사퇴하고 윤 대통령 바로 사의를 수용해서 면직안을 제거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그 최민희 의원은 7개월인가요? 그동안 임명 안 해가지고 결국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서 가방위원장까지 만들어 주시더니 이건 어떻게 이렇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결제합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이만 내로남불 공정한 상식이 사라졌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은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전준위에서 8월 18일 전당대회 결정이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룰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김현정 의원도 준비위원회 들어가셨었죠? 예, 전준위 의원님. 전준위 들어갔는데 좀 빠르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원래 전준위 첫 회의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고 네. 금요일 날 이제 전체 회의 열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거의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다 그러니까 뭐 100%다 결정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은 거의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까지 그 후보 등록이 마감되니까 빨리 그 룰을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전준위가 이제 전당대 준비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원 당규 개정도 해야 되고 또 그 룰을 확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이번에 전준위에서 결정한 사항들 룰을 보면은 결국에는 컷오프 과정에서도 최고위원 컷오프 과정에서도 권리당원의 뜻이 이제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이 지난번 얼마 전에 당원 당규 개정하면서 당원 중심주의 정당 만들겠다, 당원 주권주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내대표랑 국회의장 선출 시에도 권리당원 20%를 저 참여를 보장하게 바꿨잖아요. 네. 그런 연장선상을 봤을 때는 그거를 이번에 그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반영하는 게 맞다라고 봤는데 대표적인 독소 조항 중에 하나가 제가 그 2년 전에 그 당대표 선거할 때 비대위원 할 때 그때 바꿨던 내용 일부 바꿨었는데 그 컷오프를 당대표 같은 경우는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 하고 최고위원 8명 이상이면 예비 경선을 하거든요. 그걸 컷오프라고 하는데 그걸 중앙위원회에서 했어요. 맞아요. 그 중앙위원회 한 3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254명의 지역위원장들,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중에 171명이고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게 350여 명이 그 컷오프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의 친소 관계에 의해서 컷오프를 당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지난 그 최고위원 선거 때도 16명이 출마했었는데 8명이 컷오프 당했는데 8명이 전부 원외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원내 인사 8명이 그 컷오프를 통과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배지를 달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171명이잖아요. 매일 봐요, 매일 거의. 매일 보고 이러다 앞으로도 보니까 봐야 되고. 1인 2표잖아요, 또. 그러니까 한 표 그냥 찍어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안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 선거를 치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없애야 된다라고 2년 전에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또 반대하는 그 비명 뭐 반명 쪽에서 또 거세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나마 좀 약간 진전된 게 뭐였냐면 당 대표에 대해서는 7대 3으로 하자. 그러니까 원래 중앙위원 100%에서 컷오프 시켰는데 중앙위원 70%, 국민 여론조사 30%. 이렇게 바꾸고 최고위원은 못 바꿨어요 결국 반대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 바꿨죠 둘 다. 그래서 일단 최고위원도 그 5대 5로. 이제 그 중앙위원 50%. 권리당은 50%로 바꿨는데 이거 국민 여론조사를 넣을 수가 없는 게 후보자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도 한 12명 정도가 한마평에 오르고 있거든요. 12명을 국민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12명 쭉 불러주다 보는 다. 그래서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냥 50%는 권리당원을 없던 걸 신설을 했고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30% 여론조사에서 50%로 늘렸어요. 근데 그중에 25%는 권리당원.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가 25% 이렇게 바꿨습니다. 컷오프 제도는. 그래서 당원들의 참여를 높였고 이미 뭐 우리가 전국 대의원 대회라고 명칭하는 거를 전국 당원 대회로 개정한 거를 이미 했었고 그래서 당원 주권주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투표율, 투표 반영 비율. 그 전에는 저희가 그 대의원이 30%고 권리당원이 40%. 그리고 여론조사가 25%, 일반 당원 5%에서 100%였는데 지난번에 당원 당규 바꾸면서 20대 1
이내로 한다. 대의원의 비율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 갖고 이번에는 대의원이 14%고 그다음에 그 권리당원이 56% 이렇게 합쳐서 70%고요. 나머지가 이제 30%가 여론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7대 3으로. 당원들의 의중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되고 네. 뭐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다. 이게 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도 또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자 최고위원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 이제 연임으로 가기 때문에 흥행 요소가 부족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그 전준위에서 룰을 만들 때 네. 이제 뭐 당 대표에 대해서는 뭐 추대냐, 뭐 찬반 투표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던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독 후보를 전제로 해서 룰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원칙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다만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네. 실제로 단독 후보가 됐어요. 아하. 그럼 그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가서 논의하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어떻게 보면 그 여야, 그러니까 정부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가 지금 거의 전시 상태예요. 전시 상태. 정말 할 게 많잖아요. 일촉즉발 아닙니까? 네. 거의 전쟁터예요. 국회 들어가면. 그 윤석열 부부를 지키려는 여당과 뚫으려는 야당과의 거지. 그리고 민생 회복을 시키려는 야당과 어떻게든 그걸 정치적인 거로 좀 본인들의 그런 네. 그 의혹들을 덮으려고 하는 정부 여당 이런 구도로 그냥 그렇네요. 예, 전쟁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당대표 선거하는데 오랜 당에 저거를 소진시켜야 되는 거냐? 그 빨리 간결한 방법으로 해서 네. 전열을 정부에서 공격력을 강화시키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한 가지 한편으로는 그래도 전당대회에서 흥행이 좀 지금 저기 여당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막 뜨겁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만약에 혼자 나오시면 단독 후보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흥행과 관련해서는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그 흥행이 지금은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네. 만약 뭐 예를 들어 경선이 된다 하더라도 다들 예상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들 예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뭐 이렇게 그 흥행을 좀 더 더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의미 부여라든지 이 정도 외에는 뭐 크게 지금 뭐 김두관 의원이 언론 보니까 좀 해제되고 네. 이인영 의원은 뭐 본인이 불출마한다고 명백히 밝히셨고 그 정도니까 그런 거는 그런 관점에서 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가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의원님 이제 상임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무위원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 저희 정무위가 정말 사실 좀 걱정돼요. 제가 보니까. 걱정되세요? 상임위 구성된 거 보니까. 상임위원장이 윤한홍 의원. 예, 그 친윤의 핵심이래요. 친윤의 핵심이고. 친윤의 핵심이고 윤한홍이고 또 어제 네. 운영위에서 보셨겠지만 그 강민국 의원이라고 예. 그 가장 전투력 세게 막 어제 하더라고요. 어제, 그분이 예, 또 여당 간사예요. 그분이 여당 간사여가지고 예. 지금 당장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전체 회의를 첫 회의를 열어요. 그동안 원구성이 안 돼서 못 하다가 첫 회의를 여는데 드디어. 안건도 네. 저희가 요구했던 안건이 한 서너 가지 있었는데 다 그냥 그 저쪽에서 반대해갖고 안 되고 그냥 그 간사 선임하고 소위 구성 요 두 개만 안건으로 딱 올라왔어요. 아니 그거 하고 그냥 이어서 전체 회의하면서 현안 보고 받고 현안 질의하고 예. 업무 보고 받고 현안 질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그리고 아닙니까? 우리 지금 빨리 김건희 그 저 명품백 수수 종결한 권익위에 대한 입법 청문회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아예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모레는? 아예 그쪽에서 반대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 그럼 전체의 업무 보고 그것도 뭐 예. 김건희 그 명품백 관련된 거는 아예 그냥 논의 대상이고 그 현안 업무 보고 하잖아요 기본적인 업무 거. 보고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그거조차도 본인들 당대표 선거 끝나고 하자고 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7월 23일 지난 다음에 하자고요? 24, 25 뭐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3주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저희는 이것도 우리 네. 그 간사로부터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회의가 들어간 적이 없어서. 여야 이제 간사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조율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첫 회의도 들어가서 예. 강하게 문제제기 하려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목 7개 상임위원장 수용하면서 국회 복귀해서 국회 정상은 됐다고는 하지만 11개 상임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이고 7개 상임위는 국민의힘 위원장. 7개 상임위 지금 정무위 말씀하셨지만 7개 상임위가 녹록치 않겠다. 그래서 상임위 운영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각종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의혹 그리고 최혜병 수사해방 의혹 이런 데 대해서 자꾸 네. 진실을 자꾸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것들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자꾸 보여주니까 국민들께서도 이래서 특검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당위성을 자꾸 오히려 저쪽에서 정부 여당이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그 국민권익위 관련된 명품백 수수 종결 처리한 거에 대해서 입법 청문회를 만약에 또 거부한다. 예. 축소 은폐시키면 결국은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국정조사. 국정조사는 가능한가요? 당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당 차원에서. 이거는 상임위를 넘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잖아요.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상임위 거치지 않고 네.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법청문회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입법청문회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 상임위 상태로는. 그래서 일단은 뭐 저쪽에서 반대할 건 명확 간약하고 그래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조차도 지금 언제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권익위 지금 정무위 소속된 야당 의원들이 권익위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권익위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렇죠.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권익위 게시판에 가 보면은 내가 외국 사람인데 누구한테 백 줘도 되느냐, 300만 원치 뭐 엿을 사줘도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현안 질의든 입법 청문회든 하려 그러면 네. 권익위의 의결서가 정확히 이제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의결하는 그 전체회의 한번 무산됐잖아요. 맞아요. 그 소수 의견, 네, 소수 의견도 의견. 아니죠. 8대 7인데 뭘 소수입니까? 그렇죠. 그 반대했던 분이 이제 예. 군들이 그 의결서에 소수 의견 적시해달라고 했는데 간행되면 안 된다라고 해가 2주 만에 한 번 열리잖아요. 그게 8일 날 열려요. 다음 주. 그때 그게 또 마찬가지로 또 무산되면 또 네. 2주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가 그래서 네. 그 내일 모레 전체회의 때도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촉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또 저희가 그 정무위 차원에서 기자회견이라든지 권익위 항의 방문 등을 통해 가지고 8일 날 꼭 그 의결서 작성되게 채택되게 해라라고 네. 좀 촉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채택돼야지 그걸 근거로 해서 공식적인 내용을 갖고 뭘 따져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지연 작전 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2주 만에 한 번씩 열린 그 회의 때 계속 이걸 무산시켜 가지고 의결서가 안 넘어오게.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예. 사표 수리는 그 비세 속도로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왜 안 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방통위는 사실은 합의제 기구,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합의해서 처리해야 되고 서로 간에 의견 조율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근데 국회는 국회에서 합의해라, 관례대로 하라 이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국회법에. 네. 그래서 국회 법대로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왜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냐, 왜 독주하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법에도 없는 건데 합의해서 하라는 게 민주적으로 이제 운영해가지고 하라는 거고 투표를 통해서 과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다가 안 되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또 국회 법대로 하는 걸 가지고 관행대로 해라, 관례대로 해라 이러고 있고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정부 모습들을 하도 모습을 많이 보면. 봐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있지 예. 기대는 없습니다. 기대는 없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 이제 이번에 7월 23일 날 여당의 당대표 선거 끝나잖아요. 네. 제가 한동훈 후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재미있는 간정 포인트가 하나 생겨요. 어떤 거요? 지금 저 정무장관도 만든다는 거 아까 제가 저 한동훈 견제용이다 이런 얘기도 이런 해석했잖아요. 네. 이제 보십시오. 지금 저기 한동훈 특검법 지금 발의되어 있잖아요. 한동훈 특검법 국회에 보내 이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당이랑 이제 조국혁신당이랑 조국혁신당. 이제 협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올라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거부권 행사할지 말지 그리고 거부권 행사했을 때 제2요건이 국회에 왔을 때 그 친윤 애들이 반한 의원들이 그냥 찬성할 수 있죠. 8표만 있으면 되잖아요. 8명만. 그렇네.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국회에서도 어떤 판단할 거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최혜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돼요. 그럼 거부권 행사할 거잖아요. 그럼 제2구 와. 그러면 친한 의원들이 8명이 또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서로 지금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8석 뭐 친한 계 의원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만 해도 뭐 10몇 명이 된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추억이지만 네.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그 국회 왔을 때 우리 내부에서 반란표 나가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런 똑같은 일이 저쪽에는 오히려 결과도 안 좋게 나지 않을까. 야, 그렇게 되면은 특검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 또 전국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되냐 이걸 우리가 따지고 예측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판단을 이미 내렸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되면 정말 그 난처한 상황에서 당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친윤하자니 국민과의 멀어지고 반윤하자니 네. 특검이나 이런 걸려 있는 게 있고 본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정정한 상황에서 당을 끌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네. 그러다가 이제 빵 하고 사고 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 한동훈 장관 멘트 보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느낌이 딱 보면 예. 외워서 하는 것 같잖아요. 외워서 이렇게. 하는 느낌. 그리고 그 갑작스러운 질문을 회피하잖아요. 네. 근데 당 대표가 되면 그 70일 했잖아요, 비대위원장. 그죠? 맞아요. 이거는 2년짜리 임기니까 2년 내내 물어 댈 텐데 그 질문하고 할 텐데 네. 그때마다 그럴 겁니까? 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불현불식에 피곤해서 또는 그냥 무식승에 툭 얘기할 수 있다고 그냥 너무 힘드니까 저도 이게 대변인 그 할 때 보면 기자분들이 정말 그 악착 같이시잖아요. 계속 물으시잖아요. 별의별 질문이 다 쏟아지죠. 아예 모르겠다고 얘기해 버릴 때가 있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가능성이 제가 한동훈 후보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또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제가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 한동훈 저기 후보가 정치적 경륜이 안 깊어요. 아까 이번에도 출마 선언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기자들 질응답하는 거 보면은 글쎄요, 이 정치인의 느낌은 계속 안 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뭔가 이렇게 그 여당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국가를 어떻게 그 네.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고민을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안 해본 것 같고 이분은 그냥 현재로서는 권력 욕망 갖고 있는 거예요. 권력 욕망. 그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냥 권력 욕망 갖고 있고 그 자리를 그런 사람이 네.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마다 본인의 이해관계를 판단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결정한 것이 네. 논리적으로 앞뒤가 충돌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대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느 순간 되면 한계적으로 태생적으로 그 대권 후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순간은 절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 건지. 그 순간 왔을 때 윤석열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거냐?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싸운다. 당연히 이제 대권 주자들이 또 있잖아요. 한동훈만 있는 게 아니라 원희룡도 있고 홍준표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보수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통령인데 하고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20%는 있잖아요. 아직도 다 망가지고. 예. 그 표가 한동훈은 등 돌리면 한동훈은 대권 주자 못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래저래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저는 그 수까지를 지금 어디 한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까지도 원희룡하고 홍준표는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죠. 안타까우세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 1월이죠. 김기현 대표 될 때가 그때 연판장 등장해가지고 그때 정말 개망신 당했잖아요. 수모 당했잖아요. 그죠? 연판장 당하고 뭐 기후대사, 뭐 저출산 고령사 부위원장 다 해임 당하고. 그 망신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김기현 지지했잖아요. 김기현을. 그만큼 그분은 속성상 대세를 쫓아가는 그런 흐름 거기 타는 사람인데 전통적인 이제 꽃길만 걸어온 대표적인 보수 인사였잖아요. 그렇게 선택하는 분인데 이번에 보면 원희룡과 계속 거리두기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죠. 계속 거리두기.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네. 뭐. 전략 같아. 그러니까 한동훈이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한동훈이가 대통령 대표가 당대표 됐을 될 것 때. 같은데 대놓고는 못 도와주기죠. 왜냐하면 어. 저 친윤 쪽에 또 저거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딱 자기는 예. 애매한 스탠스 전략적 가다가? 모험 가지고 가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원희룡, 나경원이 나중에 연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아닐 수 안 할 있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한동훈하고는 척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략적으로 그냥 그렇게 끝날 것 같아요. 그냥 완주해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가 되게.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어느 편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는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보면 한동훈 뭐 도와주는 길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동훈과 이제 친윤 간에 이제 권력 암투가 예, 이제 예. 진행될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견 쪽에 붙으면 되잖아요. 예. 이 분석. 그 전략 같아요. 네, 그 전략. 네. 실현될지 그리고 한번 제일 좋은 지켜봐야겠네요. 전략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전략. 네. 어차피 떨어지는데 연대 그쪽에 해서 뭐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경선 대표 경선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댓글 보니까 조이님이 김현정 의원님 상임위에서 시원하게 잘 싸워주세요. 화이팅 이렇게도 말씀 주고 계신데 연리에 싸우죠. 모레 차 대회가 열리게 되면 뭐 안건은 우리가 기대한 안건 아니지만 어떤 발언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 민주당 의원 만나봤습니다.